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 이야기를 윤석열 씨가 들었다면서요? 아,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 내용 꼭 다뤄야 되는데 이 성함이 이제 김형기님이십니다. 김형기 특전대대장인데 어제 윤석열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대대장 그리고 김형기 대대장 조성현 중령이 윤석열 면전에서 아주 뭐랄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금 재판이 연말까지 28차례 이미 잡아놨다라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증인들의 출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김영기 특전대대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눈을 감고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듣고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성현 그 중령관은 특별히 또 티키타카가 있었는데 조성현에게는 군 생활을 25년이나 해봤으면 이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거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누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항변을 윤석열이 했는데 조성현 중령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지시를 왜 하십니까? 라는 그런 너무나 맞는 만말을 그래서 되게 맞아떨어지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역으로 이제 소위 요즘 표현으로는 이른바 매긴다라고 하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김영기 특전대대장의 말은 눈을 감고 듣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나 잔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조성현 중령과 관련돼서는 이 지시 자체가 부당한 지시였고 가능성이 없는 지시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대거리하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이제 이런 재판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성현 수방사 경비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하고 특전사 대대장 김영기 중령.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성현 대령은 ROTC, 그러니까 학군 장교 출신이고 김영기 대대장은 어제 재판에서 이제 길게 얘기를 했다는데 원래 쫄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사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부사관으로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장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 이제 부사관 한 다음에 간부보생인가 간부사관인가 이런 거나 또는 3사관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장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육사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육사 나온 육사 출신 장교들이 가장 프라이드가 세고 뭐 실력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이번 내란은 뭐 그 육사 선후배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이진우, 누구야 또 여인영, 뭐 김용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노상원, 문상호 막 이런 사람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란을 해태하면서 중간중간에 해태하면서 부하들한테 지시도 안 하고 한 사람들은 보면은 다 쫄병이거나 계급이 낮거나 비육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밑이 훨씬 더 튼튼하네요. 군 조직의 밑에 있는 이 하급 장교들이나 하사관 부사관들이나 사병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위쪽은 뭐 그냥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김영기 대대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이제 실제로 지시 내려온 거 항명했으니까 나는 항명죄로 해라. 그렇게 해야 내 부하들이 내가 항명했으니까 내가 항명하고 안 했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은 아무도 안 다친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근데 이 사람 말고 장군들 중에 그 많은 장군들 중에 나 처벌하라고 한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씨가 나는 뭐 의원 끌어내라 그런 거 아닌데 당신들이 그냥 끌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창문 깬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부하들에게 밀었죠. 그래서 사실 이 재판 이제 워낙 엉망인 상황이 있고 워낙 특혜까지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검찰도 뭐 공소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듯 했다라는 식의 전언들이 있으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기자들 보도만 봐야 되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재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성현, 김영기 이런 분들을 앞에서 검찰이 지금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윤석열이 당시에 계엄 때 했던 지시가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딱 못 받고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하다못해 지기현 부장판사마저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그 조성현 중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이미 정리가 된 건데 반복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할 정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상황은
이 구도대로라면 윤석열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시작한 재판이라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최소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불러달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그 박성재 이런 사람도 좀 불러달라. 법무부 장관.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민주당의 줄타내거로 일한 것이었다는 그거부터 따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핵심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호언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의 틀 자체,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보고 있는 틀 자체가 크게 어긋나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발언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칼에 비유하면서 칼 썼다고 살인이냐 사람이 죽어야 살인이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전에 들으면서도 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있는 이거 그 맥락이 어떤 거냐면 윤석열이 실제 법정에서 잤어요. 네. 진짜 숙면을 취해가지고요. 꾸벅꾸벅 졸아서 모 신문 보도를 보면 졸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휘청하면 실제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네. 그렇게 묘사한 보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중계로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켜보고 있었던 기자들이 메모한 거를 토대로 해서 보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서 깨서 6분 동안 바로 궤변을 늘어놓은 게 그 칼 발언이거든요. 계엄령이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증명되는지의 관점에서 다뤄야 하고 계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맥락은 경고성 계엄인 거 이제 주장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알겠는데 이런 그 비유 있잖아요. 그냥 자다 깨가지고 헛소리한 것처럼 전 들리더라고요. 좀 비문이 많고 이래서. 비문이네. 딱 읽어주신 게 아니 비문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열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인 어떤 이제 형법 교과서나 이런 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사람을 때리더라도 깡패가 길에서 사람 때리는 거랑 이제 운동선수가 링 안에서 이 시합을 하는 건 다르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할 때 그런 비유를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시고 한 건데 헛소리죠. 사실 헛소리. 그럼 사실 유치한 비유지만 거기다 제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한 반론을 하자면 야 칼도 다 같은 칼이 아니고 과도도 있고 메스도 의사가 수술한 메스도 있는데 네가 들고 나오는 거는 저 군용 대검 아니냐. 군용 군대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보냈잖아요. 네. 군용 대검을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거냐. 협박이고 그거는 강도질 하려는 거지. 이런 유치한 비유로 막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검사들이 칼에 비유라 조선 제일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기소를 칼 쓰는 거에 비유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계엄 선포도 기소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범인이 저기에 있는데 잡아야 되니까 기소를 한 건데 기소했다 뭐 무죄 나오면 무죄 나온 거지 뭐 기소한 게 죄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로서의 자각이 없는 거야. 권력을 휘두르면 상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요 내란 재판은 스케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지금 28회 정도 재판이 잡혀 있고요. 1심 결과가 빨라야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실제 그렇게 되면은 이번 새로운 정권이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그때까지도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아직 뭐 지금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훨씬 뒤로 미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 한 10개월 가량 한 100번 정도 일주일에 2번에 3번 정도 했거든요. 지금 28회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박근혜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개월 걸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월수로 따지면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채워가기 때문에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지기현 이후 부장이 와서도 그때 끝날지도 지금 이 스케줄로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이라 아니면 영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28번의 계획 안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요? 예, 그 사람들 아예 증인으로도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핵심 증인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장군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 때 내년 초는요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에요. 저는 한 3년 정도 그걸 보고 있어요. 3년이요? 예, 그러면 뭐 차기 1심이요? 대통령 네. 1심이 3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완전 뭐 종결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최악의 경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범죄로 특검이 출범을 하고 나면 다시 구속을 하고 다른 범죄들이 먼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1심 선고 나는데 아마 8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8개월 아마 1심 그러니까 기소하고 선고한 때까지 8개월이고 재판이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반년이 안 걸려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은 혼자 재판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대한 일정을 다 잡아놨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요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망한 겁니다. 국민의힘 진짜 망한 건데요. 그러네. 앞으로 보수 정당은 다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영향력이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될 거고요. 참고로 따져보면은 이제 올해 8월에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날 거고요. 그러네요.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정계 개편 모드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윤 어게인 신당이 아예 그냥 세상에 등장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때 과연 윤석열의 재판은 끝나 있을까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그냥 이렇게 발목 잡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전체를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흔들어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윤석열을 아예 그냥 변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그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 노태우 때랑 지금이랑 복잡한 얘기 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형사소송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검찰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3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그게 네. 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네, 맞습니다. 주장해서 인권을 네, 인권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장하기 바꾼 위해서 검찰의 전횡을 없애기 네. 위해서 한 건데 윤석열 씨도 누리겠죠. 존중 받아야죠. 네, 누리겠죠. 누리고 다른 분들도 존중. 그러니까 재판 나와서 자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래도 오래 갈 거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양지열 변호사님 정리대로라면 재판의 틀은 지금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게 가고 있다. 항소기각 이런 거를 제일 우려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공소기각이요? 공소기각? 불가능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달러화가 스테이블 코인, 뭐 그 달러와 연계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다시 뜬다고 그러는데 김혜연 리드가 정리해드리고요. 우리나라 망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한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황방열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